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K네트워크스가 KT렌탈 인수를 위한 2차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7조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업무용 건물에 본사와 공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금융권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이번 주 설 연휴와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 관망세가 짙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내친 김에 610선까지 올라섰는데요. 오늘 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에 대한 부담은 코스닥 시장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7년여 만에 610선을 뛰어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네, 이달 초 마에 600선을 넘어선 코스닥 지수가 지난 7년간 갇혀있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게임과 핀테크에게서 바통을 넘겨받은 바이오가 코스닥의 2차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면서 다만 실적 발표 후 주도주가 압축되고 있어 실적 호전 기대감이 존재하는 종목 위주로 선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4% 상승한 610.16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며 6년 8개월 만에 61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610선을 넘어선 것은 2008년 6월 19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610.59의 시초가를 형성하며 전거래일 최고가인 608.45를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기관은 270억 원 순매도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2억 원, 264억 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04% 오른 1958.20포인트를 기록했지만 17일 금통위와 설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작용하면서 시초가인 1960선 회복에는 실패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1200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325억 원, 892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 섬유의복, 의료정밀 등이 올랐고 운수창고, 화학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SK텔레콤, 포스코 등이 올랐고 아모레퍼시픽, 삼성생명 등은 떨어졌습니다. 네, 한편 고려 반도체는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하한가로 내렸다고 하던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고려 반도체가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고려 반도체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14.91% 하락한 2,340원에 마감하며 주가가 1년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고려 반도체 주가가 급락한 것은 관리 종목 지정 우려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지난 13일 장마감 후 공시에서 고려 반도체의 최근 3, 4업년도 중 2, 4업년도에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이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했다며 이 같은 사유가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T 렌탈 인수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SK네트워크스가 돌연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T 렌탈의 본입찰은 이미 지난달 28일 마감됐지만 KT 측이 이례적으로 2차 본입찰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한지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 상반기 인수합병 시장의 최대어로 떠올랐던 KT 렌탈 인수전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는 KT 측이 예정에 없던 2차 본입찰을 인수후보 4곳에 통보하면서 비롯됐습니다. KT는 지난 13일 SK네트워크스와 한국타이어 컨소시엄,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롯데그룹 등 인수후보 4곳에 오늘 오후까지 입찰 가격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KT 렌탈 매각 본입찰이 지난달 28일 마무리된 터라 사실상 2차 본입찰을 실시하는 셈입니다. 이는 KT 렌탈의 매각 가격을 더욱 높여보겠다는 KT 측과 매각 가격이 높아지면 수수료를 더 챙길 수 있는 매각 주관사 크레디트 스위스가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게 M&A 시장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하지만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혔던 SK네트워크스가 재무적 부담을 이유로 오늘 2차 본입찰에 불참하면서 인수전은 흥행에서 파행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입니다. 현재 렌터카 업계 4위인 SK네트워크스는 KT 렌탈을 인수할 경우 단숨에 1위로 뛰어오르게 돼 이번 인수전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본입찰과 이후 개별 가격 협상을 통해 9천억 원 안팎의 인수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KT 측이 이례적으로 2차 본입찰까지 요구하자 불참을 선언한 것입니다. SK네트워크스와 함께 유력 주자로 꼽혔던 한국타이어 오릭스 컨소시엄은 일단 2차 본입찰에 참여했지만 KT 측의 계산대로 가격을 올렸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KT 렌탈의 매각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KT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KT는 이번 공개 매각에 경매 호가 매각 방식을 적용해 지난달 28일 본입찰 후에도 개별 협상을 통해 가격을 끌어올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정에 없던 2차 본입찰을 단행한 것은 무리한 가격 올리기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종 낙찰 가격이 SK네트워크스가 제시한 금액을 밑돌 경우 꼼수로 오히려 손실을 봤다는 안팎의 지적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KT렌탈 노조가 일부 후보들의 인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도 KT 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대박이 예상됐던 KT렌탈 인수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롯데그룹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7조 5천억 원의 통큰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단행한 신동빈 회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도 롯데그룹이 통큰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은 어제 사상 최대인 총 7조 5천억 원을 올해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모는 지난해 5조 7천억 원보다 32% 많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2010년 7조 원에 비해서도 5천억 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채용 인원도 작년 15,650명보다 많은 15,800명으로 잡았습니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롯데그룹의 투자 배경에 신동빈 회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경영 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미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올해 사상 최대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통부문 신성장 동력 사업인 옴니채널 구축과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한 플랜트 건설 등의 투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롯데는 올해 미래 성장 사업 기반 확대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사업 부문별 투자 규모는 유통 3조 4천억 원, 중화학 건설 1조 5천억 원, 관광 서비스 1조 1천억 원 등입니다.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유통 부문에서는 롯데백화점이 경기 광교신도시, 경남 진주 등의 아울렛을 새로 짓고 지난해 인수한 마산백화점과 베트남 호찌민 다이아몬드 플라자도 상반기에 롯데 간판을 달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신동빈 회장이 미래 유통의 이상적 모델로 강조한 옴니채널 구축에도 투자가 집중됩니다. 옴니채널은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등 소비자 주변의 모든 쇼핑 채널들을 융합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롯데 유통부문은 올해 첫 번째 온라인 전용 배송센터를 마련하는 한편 모바일 쇼핑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1조 5천억 원이 투자되는 중화학 건설 부문에서는 롯데케미칼이 미국의 셰일가스 기반의 에탄 크래커 플랜트를 건설하고 우즈베키스탄 가스화학단지와 여수공장 합성고무 합작 생산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동빈 회장이 올해 통큰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롯데그룹은 올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유통 부분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는 각오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배당,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업무용 건물 범위에 본사와 공장, 판매장, 영업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및 시행령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6일 공포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및 부속 토지 범위는 공장과 판매장, 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됐습니다. 건물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자가사용 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기업이 직접 사용할 때에는 모두 투자로 인정했습니다. 부속 토지는 업무용 건물 바닥 면적의 3배 이내까지 허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한국전력 부지 매입과 관련해 상당 부분을 투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그룹은 부지에 지상 115층 건물의 사옥과 아트센터, 전시 컨벤션센터, 62층 호텔 등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사옥과 전시 컨벤션센터는 업무용 부동산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금융권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들이 늘어났습니다. KP금융지주는 2008년 지주사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인 3,013억 원의 배당을 올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배당액 1,931억 원보다 대폭 늘린 것으로 주당 배당액은 780원에 달합니다. 또 신한금융도 올해 배당 총액을 지난해보다 1,400억 원 늘려 사상 최대치인 5,124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주당 배당액은 지난해 650원에서 올해 사상 최대인 950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적자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우리은행은 올해 적어도 400원, 최대 700원의 주당 배당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올해 1,988억 원의 배당을 실시해 올해 사상 최대인 주당 4,500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동부화재도 올해 918억 원을 배당해 주당 배당을 1,450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주 이익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일각에선 외국인 지분이 높은 대형 금융사가 배당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허용되고 며칠 안에 같은 펀드를 가입하더라도 30분씩 설명을 듣는 절차가 다소나마 간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안 47건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유사 상품 가입 시에도 무조건 중복 적용되는 펀드 판매 설명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표준 투자 준칙상 설명 의무 실행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해당 업권협회 및 펀드 판매사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간소화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인수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지배와 관련된 법 규정이 다소 애매한 점을 감안해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전자금융업과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제공 등으로 확정하고 유권 해석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기업 출자 절차를 사전 승인해서 사후 승인 보고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서울 주택매매 거래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고 가격 상승폭도 연초보다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소식 건설부동산부의 신희철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겨울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눴던 기존 주택시장 모습이 참 달라진 것 같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요? 예, 최근에는 강남권의 가격 상승이 주변부로 확산되던 기존 거래 패턴이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전세의 매매 전환과 재건축, 대규모 이주 등 3대 이슈가 시장을 움직이면서 개별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인데요. 전세난 심화로 실수요자가 시장을 이끌면서 예전과 같은 동조화 현상은 찾아보기 힘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가 줄면서 앞으로 양극화, 탈동조화 현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실수요자들이 주택 거래를 이끈 주 동력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서울의 거래 현황은 어떻습니까? 올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0.35%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1월 기준 사상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2월 들어서도 아파트 거래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02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절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5일에 달하는 설 연휴가 끼어 있긴 하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최근에 강남권 재건축 이주가 잇따르면서 전세난은 여전히 심하다고 들었는데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예, 강남권은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이주가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강동구의 경우 고덕주공 4단지 등의 이주 수요가 전세뿐만 아니라 일부 매매로 전환되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올 들어 속도를 내는 재건축 사업이 함께 집값 상승을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서초구는 반포 한양과 한신 5차, 서초 한양이 이주를 앞두고 있어 인근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반포 한신 2차는 추진이 총회, 개포주공 4단지는 사업시행인가 총회라는 재료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일부 학군 수요까지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면서 가격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의 신희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테러를 수사 중인 현지 경찰이 사살된 남성 테러 용의자는 범죄단체 연루 전과가 있는 22세 덴마크인이라고 밝히고 배후 지원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 용의자는 폭력과 무기 사용 범죄 등 몇몇 전과를 가진 덴마크인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으나 이름은 공표하지 않았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AFP통신은 이후 덴마크 매체를 인용해 이 용의자는 2주 전 출소한 오마르 엘 후센이라는 이름의 인물이라고 보도해 중동 출신 이민자 배경의 덴마크인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용의자가 첫 번째 타겟으로 삼은 코펜하겐 문화센터 카페 총격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동 소총을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용의자가 범행을 전후한 시점에 보인 행적을 캐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앞서 용의자가 사살된 장소 주변에 인터넷 카페를 덮쳐 최소한 2명을 연행한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4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일어난 연쇄 테러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자 등 2명이 사망하고 경찰관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용의자 역시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이탈리아가 유로 경제를 위협하는 진짜 시한폭탄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제사회가 그리스 채무 사태를 우려하지만 이탈리아는 유로 출범 이후 16년 동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4%에 그쳤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나 여전히 0.5%에 그친 점을 상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어 유럽연합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이탈리아 공공채무는 지난해 기준 GDP의 127.9%에 이르는 등 채무 규모도 상대적으로 커 이탈리아가 침체 늪에서 헤어나오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신문은 유로 취약국 중 하나인 포르투갈도 지난 16년간 성장률이 7.2%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그리스 모두가 수급 문제를 안고 있고 창업과 비즈니스 확장이 어렵고 고용에 유연하지 못한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이 유동성을 늘리면서 이들 국가들의 재정 감축 노력을 게을리하도록 내버려둔 점이 경제 악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유로 경제가 이중 침체로 이어졌고 채무는 오히려 악화했다고 신문은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정보군과 분리주의 반군 간 휴전협정이 발효되면서 어제부터 대부분 전선에서 교전이 멈췄으나 일부 측에선 산발적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휴전협정 감독 임무를 맡은 유럽 안보협력기구 특별감시단장 에르투국을 압박하는 돈바스 지역에서 지난 12시간 동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휴전 체제가 지켜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열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4개국 정상은 마라톤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교전을 멈추고 정보군과 반군이 전선에서 중화기를 최소 25km 이상 철수해 비무장지대를 창설하는 등의 평화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회담을 통해 체결된 휴전협정은 현지 시간 15일 0시 공식 발효했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분리 독립을 선포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및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정보수장들도 전날 각각 정보군과 반군에 교전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수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에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은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일부 지역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강원 영서 지방에도 오늘 밤부터 비나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누는 내일 그치겠고요. 크게 춥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예상 적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은 5에서 15, 많은 곳은 20cm 이상이 예상되고요. 강원 동해안은 2에서 7,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간으로도 1에서 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기 동부도 1cm 내외가 예상됩니다. 이 비나 눈은 내일 새벽에 경북 일부 지방을 제외한 남부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충청도, 경북 북부 동해안을 제외한 남부 전역에서 모두 그치겠고요. 강원 영서는 늦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밤에 그치겠지만 수요일 새벽부터 동해안 지역으로는 다시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지역 사시는 분들은 귀성길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눈이 그치고 난 뒤 토요일에 영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 영남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온을 살펴보면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영상 4도가 예상되고 모레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기 시작해 주 후반에는 영상 8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아침에도 큰 추위 없어 추위로 인한 걱정은 접어두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후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충청도는 오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서 지방은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그치겠고요. 큰 추위 없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의 비는 밤에, 그 밖의 동해안은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진 영상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 대부분 지방은 새벽에, 경북 북부 동해안을 제외한 경북은 오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 영상 3도, 부산 영상 5도 예상됩니다. 서해와 동해상에는 비나 눈이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6일) 월요일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